전백승 천기대요 제13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정열적이고 이상적인 5월생 토끼 또 주의 깊고 신중한 6월생 토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토끼다라고 하면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알지 않아요, 그죠? 바로 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목에 해당이 되고 음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천간도 이제 음이 따라오게 되는데, 자,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논어에서 나오는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차왈 불 분불계 불 비불발 거일 우벌이 사무반 즉 불복야 니라나 공자께서 이러시기를요. 배우려고 분발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며, 뭐가 반응이 있어야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죠. 한 모퉁이를 짚어주어도 나머지 모퉁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교육이나 학문이라 하는 것은요, 스스로 뜻을 세워야지 아무리 옆에서 하라라고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정열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움이라 하는 것, 교육이라 하는 것은요, 가르쳐서 결국은 육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끌어내고 또 거기 있는 것에 자기의 능력을 갖다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이나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한다라고 해도 먹일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하면은요, 학교까지 끌어다가 학교로 들여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으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나와버리면 허당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맨날 학교에서 중간에 없어지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 학생 부모가 사장사장 해가지고 애기를 이제 계속 데려다 준단 말이죠. 그런데 애가 배우려고 하면 교실로 들어가는데 안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실 옆에 있는 화장실 잠깐 갔다가 엄마 가는 모습 보고 도로 교문 밖으로 나온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 공부도 불교 공부도 똑같아요.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애기들한테 공부시킬 때 내가 나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냐? 너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애기 공부 잘하는 모습 보면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 위해서도 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냉정히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험난한 세상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오죽하면 이 세계가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세계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고통에서, 고통 바다에서 벗어나는 법을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애를 썼는데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애매한 곳에 가서 쓸데없이 거짓말 당하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쫓아다니고 재물 낭비하고 이러는 거 보면 엄청 안타까워서 막 죽겠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좀 이끌어 주려고 해도 뭐예요? 따라오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잘 따라오는 듯 하다가 그동안에 습이된 곳으로 다시 가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남모라 단어라 그거 하고 있고 광명진은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또 뭐가 안 되면 가서 천도제 하고 있고 기도나 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독경사경하고.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걸 하라고 안 하겠어요. 저 역시도 이루 형량할 수 없이 많이 겪어봤거든요. 제가 사실은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집념이 좀 강한 편이에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뭐 불교 공부를 해도 이거에서 깨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를 악물고 하지요. 절을 해서 깨칠 수 있다라고 해서 절만 또 한 적이 있고요. 연불만이 하면 깨칠 수 있다 해서 밥만 먹으면 연불만 한 적도 있어요. 또 광명진언 하면 좋다고 해서 뭐 저는 광명진언 안 해봤거든요. 백날을 해봐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탐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뭐 하나 서원을 세워가지고 이걸 하면은 서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안 해봤겠어요? 수도 없이 해봤지요. 뭐 할 수 있다, 깨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얻은 것은 부처님이 얻은 거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이 결국 고행수행, 선정수행하고 6년 고행을 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당신이 깨친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예요? 몸을 혹사하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깨쳐야 된다. 안 먹고 안 입고 일부러 고통을 자초해서 깨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지내서 마음이 편안할 때 평온한 마음이 유지가 됐을 때 그 마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쓸데없이 절하고 빌고 이러면서 몸과 마음을 혹사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고행수행과 선정수행을 외도로 몰지 않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 다 겪어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알지 말고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시간이나 물질 정신적인 소모를 적게 한 상태에서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거지로 다 흐름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흐름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많아요. 조금이라도 일찍 좀 더 편안하고 바르게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치를 모르고 시간을 너무 헛되게 보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깨달음을 얻은 건 없지만은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무엇이 됐든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어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지냈으면 싶은 생각에서 욕심을 부리는 건데 바로 공자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흐름대로 가야 되겠죠. 아니 되는 것을 또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집착이고요. 그것도 고통이고 번뇌가 될 수 있으니까 흐름대로 가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들 정열적 위상적인 음력 5월생 토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백전백승 구입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도 충분하고요. 천기대유에 대한 것을 제가 인용해 드려도 여러분들 그것도 펴보면 충분히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 본인이 글을 읽어서 아는 것과 설명을 한번 듣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아무래도 본인이 보는 것과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새겨놓으라고 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요. 음에 해당이 되니까 천간도 뭐예요? 음으로 뻗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간혹 얘기를 해요. 집에 양기운이 있는 사람끼리 살면 항상 큰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음기와 양기가 이렇게 살면 양기는 큰 소리를 치면 음기는 그걸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음기끼리 살면 조용한 듯 싶은데 어떻게 돼요? 마음에 뭔가 비틀어짐이 있어서 꽁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 거 하나라도 잘 조화롭게 만들면 우리는 좀 여유로운 뭔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부딪힘이 있다라고 해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5월생 토끼인데요. 5월생 토끼다라고 하면 우리가 천기도의 이치로 놓고 보면요.
바로 굉장히 고지식한 기운이 따라와요. 고지식한 기운이 따라오는데 고지식한 기운이 따라오면서도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해요. 5월 같은 경우라고 하면 풀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의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하다. 그래서 천기대유의 기운으로 보면 그렇다. 굉장히 고지식하다. 고지식하고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하다. 활동력이 왕성하다라고 하면 부딪히는 것도 많겠죠. 부딪히는 게 많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도 적지 않이 겪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일상화해서 잘 극복만 한다면 성공을 해도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5월 토끼는 일반적으로 육해가 낀다 그랬어요. 육해가 끼고 중처가 낀다라고 했어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날짜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육해가 낀다라고 하면 육친의 덕이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육친의 덕.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자산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조금 몸이 조금 강건 체질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중처가 낀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을묘생이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46, 또 정묘생이다 그러면 34, 기묘생이다 그러면 22, 신묘생이다 그러면 10살, 계묘생이다 그러면 5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살하고 70, 22하고 82 되겠죠. 자, 대충 이렇게 보면 을묘생은 지금 여름 기운을 벗어나고 있고 정묘생은 여름 기운에 접어들고 있고 기묘생은 봄에 해당이 되고 신묘생은 겨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힘들 때다. 작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굉장히 힘이 들 때다 이렇게 보고 계묘생은 아직은 가을 기운이라 괜찮은데 내년 4월부터 약해져서 내년 10월부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참고로 해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을묘생은 육합이 껴요. 육합이 낀다는 것은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한 가지 나쁜 일도 따라올 수도 있고 또 술, 이성, 또 고독함이 따라올 수 있다. 또 정묘생은 지금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불조심을 해야 되고 가족들이 흩어질 염려가 있고 또 조금 어려움이 형성이 돼서 단신이 될 수도 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기묘생 같은 경우는 사명이 껴요. 지금 봄인데 운기가 나쁜 때는 아니지만 사명이 긴다. 사명이 긴다는 것은 의부, 의처의 기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계묘생은 대모가 낀다. 대모가 낀다는 것은 남 좋은 일을 하고 주변에 손해를 많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오히려 내년에 겨울 기운이 형성이 될 때 그런 영향이 올 수도 있다. 참고로 알아라는 이야기고. 자, 이달의 태생은요. 양친으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받았고 귀염둥이로 살아왔다. 그러한 이유로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자기가 잘해주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솔직성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후한 마음이 걱정이 되기도 한다.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나 이벤트에는 반드시 얼굴을 내밀 정도로 사교성이 풍부하다. 활동력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외로움을 많이 타고 고독에 약하고 다른 사람들의 대열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다. 이건 뭐냐 하면 주변 인식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대인과 어울리면서 사교적으로 지내려는 마음이 많기도 하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고 이 절에도 몇 사람이 와서 기거를 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전에는 수행자들도 제가 많이 데리고 있었고 또 일반 불자들도 스님 여기 와서 며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님 옆에서 공부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별로
누가 오시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 일에 바빠가지고 뭐 있으나 없으나 어쩌다 보는 게 더 많이 보는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한 스님 한 일주일 좀 여기서 바람 좀 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들어왔는데 한 3일 만에 간다라고 해요. 3일 동안 제가 한 번도 대화를 안 했거든요. 저는 제 방에서 제 일만 했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스님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조용한 데서 그것도 밖에 나가서도 아니고 맨날 원고 친다고 제 방에서만 꼼짝 안 하는데 자기는 밖에서 왔다 갔다 해도 힘들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적적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 갈게요 하더니 한 3일 만에 그냥 간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게 편한데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혼자 지내는 것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 스님 거기 쓸쓸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번거로워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저는 그냥 조용한 게 좋아요. 책 보는 게 좋고 원고 쓰는 게 좋고 혼자 뭔가 생각하는 게 좋지 어울려서 뭐 말 섞거나 같이 어울리거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성향. 다 다르겠죠. 제가 그러니까 평생을 중도로 후회 한번 안 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산중에서 살라 그러면 뭐 무서워서도 못 살고 외로워서도 못 살고 힘들어서도 못 살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밖에 나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구만요. 예. 자, 따라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유형의 사람이다. 또한 정열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성격이라서 때로는 지나친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특히 애정면으로는 너무나 자유분방한 나머지 불륜이나 삼각관계에 빠지는 일도 적지는 않다. 항상 절도 있고 상식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명심해야 되리라. 자주 날아다니는 새가 그물에 걸리기 쉽고요. 자주 헤엄을 치고 다니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기 쉽지요. 그와 같이 사람도 다니는 데가 많고 접촉하는 데가 많으면 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 이야기예요. 활동력이 강하다 보니까 뭐 별일은 안 겪겠어요. 그죠? 자, 유명한 작가들의 태생이 많고 재간이 있고 무엇이든 해보고 싶어하는 의지와 욕망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떠한 직종에 근무를 해도 다소 안심이 되는 입장이지만 두세 차례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실은 두세 차례 정도 직업을 안 바꾸는 사람이 거의 드물죠. 그런데 저는 제 관념으로 보면 제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빨리 일어나고 싶으면 뭘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하는 이야기죠. 한 가지만 깊이 파고 보다 보면 거기에 뭐 노하우나 와타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뭐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뭐 사자 들어간다든가 어떤 특별한 직업의식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다, 훌륭하다, 성공했다 이런 어떤 사고를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뭐 일반인들에 비하면 어떻겠어요? 뭐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편히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다 일회평등하거든요. 불법 공모를 해보면 몸으로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정신이나 마음적으로는 움직임이 적고요. 몸으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앉는 만큼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지요. 그러니까 합해 보면은 다 본전인데요. 어떻게 됐든 대우는 정신적인 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게 현실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야죠.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능력이 아닌 걸 하려고 하면 그 자체부터가 더 힘들 수도 있지요. 장래를 본다면 유통기구의 중간 매니저 계통, 무역상, 예능 프로덕션의 직업을 갖는다면 촉망된 앞날이 있을 것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재능, 장사 수완도 뛰어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카피라이터 등의 직업도 적합하고 성악가나 연주가, 뮤지션 등의 음악 계통에서도 가지고 있는 소질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재주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꼭은 아니지만 탤런트 김교순, 유승봉, 장혜숙, 한송이, 가수 강민선이 이달 태생이라고 한다라고 해 있는데, 자, 남자는 좋고 나쁨에 대한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어리광이나 고집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좋은데, 자, 남자라고 해도 토끼이기 때문에 다소 어리광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고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매사에 다소 긴장과 조바심으로 가득한 원숭이띠 9월생 여성이 원만하다 그랬는데, 원숭이띠 9월생 같으면요, 굉장히 공무원적인 책임감 강한 이런 스타일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뭐예요?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집이 강하면서도 굳건한 스타일의 여자, 그러면서도 아량이 있는 여자가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명략적으로 볼 때에 그 다음에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반응에 민감해서 여자는 반응에 민감하다. 남자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즉각 그 표현을 해주는.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런 얘기 합디다. 뭐 경상도 사람들은 뭐 말이 보편적으로 없다며요. 남자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됐다. 뭐 밥 먹었나? 알았다. 그 뭐 끝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이 토끼띠 5월생 여자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표현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줄 줄 아는 이런 상대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랑이띠생 남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요. 호랑이띠생 3월생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총명하고 정직한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주관이 강한. 일례를 들면 토끼띠 월생들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조금 뭐예요? 표현력이 강하고 풍부한 감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대쪽같이 강한. 바다는 주되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대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해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유도를 해서 끌고 나갈 줄 아는 이런 상대. 중심을 잡아줄 줄 아는 상대가 적합하다. 명략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 자, 세상의 도리를 지키며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궁색해서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하기 마련이고, 반대로 권력이나 세도에 아참하면 일시적으로는 영달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지만 권불 10년이 화무는 11홍이라 도덕과 정의 편에 쓰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될 것이요, 불의한 부귀는 뜨는 구름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라.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의다 정의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사고죠. 자기는 아무리 바르게 산다라고 해도요, 세상이 인정을 안 해주는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이익을 좀 볼 수 있게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불이익이 당하든 이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 아닌가. 설령 그 뒤에 따르는 어떤 부귀나 영달이나 명예나 이런 게 설령 없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니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또 꼭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는 만족함을 느끼지 않겠느냐. 결국 자기 삶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행복이거든요. 자, 다음 이제 주의 깊고 신중한 음력 6월생 토끼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생 토끼띠는요,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건해요. 그래서 천기대의 여건으로 보면 토끼띠 가운데에서는 손이 조금 귀한 영향일 수 있어요. 손이 귀하다 하는 것은 뭐 옛날 시대의 적인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귀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들, 딸이 다 귀한데 그 가운데서도 아들이 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운을 멸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녀의 기운이 풍성한 상대를 만나면 괜찮아지겠죠? 근데 같이 이제 귀한 이런 부부가 만나게 되면 손을 놓기가 참 힘이 드는 태생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극히 귀하고 설령 아들을 얻는다라고 해도 아들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역량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항상 외로움 속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천기대의 기준으로 보면. 자, 그래서 화계가 끼고, 화계다 하는 것은 매사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무속 세계에서는 무속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승려들 사이에서는 뭐예요? 승려가 돼야 된다. 되는 일이 별로 없다. 화계가 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오기관이 들어와서 질병이나 기운이 있다. 달리 표현하면 무속인들대로 얘기하면 신기운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신기운은 산신기운이 많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산신기운, 도사기운, 신기운이 있어도 무속인이나 그렇게 풀어먹지 못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흔들릴 수 있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근엄함이 있다. 우리가 성품으로 보면 산신의 도사기운이 따라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을묘생은 보편적으로 을묘생은 팔패가 든다라고 했어요. 을묘생은 파가가 든다라고 했어요. 파가다라고 하는 것은 동식서숙하고 뜻밖의 환란이 들어오고 믿는 자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작년, 금년, 내년 초까지 이럴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금년 초까지.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있어요. 하지만 기운이 미지근하게는 10월까지는 가지요. 다음이 정묘생인데, 정묘생은 지금 내 시작이에요. 8패가 들어와요. 8가지 파탄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이성의 파탄이 있고, 사귀던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결혼한 사람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있는 곳에서 떠나게 될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고, 기묘생은 파가 데모가 들어요. 파가 데모. 아직 봄이라 그래도 기운이 약하지만 다소의 영향은 있다. 동식서숙하게 되고 사기나 환란이 따를 수 있다. 남 좋은 일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신묘생은 철랑이 들어요. 철랑. 철랑이다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그렇게 안 좋은 때예요. 흔히들 보면 뭐 신병이 들었다라고 하든지 뭐에 씌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건강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는 때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묘생이 조금 불안한 때다. 그 다음에 이제 계묘생이 육합하고 8패가 들어요. 그래서 금년보다도 내년이 조금 어렵다. 서땜이 많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달의 대생은 다소 소심하고 경우에 따라서 의욕이나 초조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한층 더 대담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일을 해내는 타입이다. 이달의 사람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에 손해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생활 방식을 취해야 길이 열리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문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장래 계획을 정확히 정한 후에 진학을 결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생각보다 성격이 꼼꼼하고 작은 일에 신경을 잘 쓰고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한다. 세심하고 관여하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아랫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만 유순한 성격 때문에 주위 압력에 약하고 무서움을 많이 탄다는 이야기죠.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요구된 입장에 처하게 되면 몸을 움츠리고 달아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뭘 책임을 총대를 메고서는 주어지기가 좀 힘들다. 그러나 참모적으로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태생이라는 얘기.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경우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나 간섭을 당하면 모든 것을 의심을 품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소극적인 성격이 흐를 수도 있다. 이건 꼭 6월생 토끼뿐만이 아니라 토끼띠생들이 좀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또 음기가 뻗기 때문에 적극적이보다 소극적이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주의 있고 신중한 것은 좋지만 결단력이 모자라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이나 팀에 위에 서는 것보다는 실력자의 보좌역을 맡는 것이 무난할 수도 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참목격이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임기응변이 요구되는 직업보다는 차분히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에세이스트, 또 건축가, 도예가, 원예가, 대학 교수, 도서관, 사서 등이 어울리는 직업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 변동이 많은 것보다도 차분하게 앉아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적합하다. 불꽃 같은 연기자 강태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부른 심수봉 씨, 탤런트 강일란, 송경희, 이장훈, 정복 임시 등이 이달 태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성은 어떠한 일에도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사람이다. 심지어 화장지나 생필품을 구하는데도 이것으로 할까요? 저것으로 할까요? 남편에게 상의하는 사람이고, 애정면에서도 다 신경질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남자도 그런 성향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자기의 주관대로 안 하고, 좋게 보면 의지가 약해서 나쁘게 보면 의지가 약해서 그런 수 있을 테고, 좋게 보면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여성은 어떠한 상대와 결합을 해도 자주 푸념을 하는 편이고, 마음속은 아니면서도 상대의 표현적인 일에 잦은 신경질과 푸념의 표현이 심함으로 상대를 택할 때는 표면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과 결함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남자는 다소 두뇌가 명석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고 현실주의적인 양띠의 10월성 여성. 양띠 10월성 역시 강하죠. 그런데 항상 안온하고 그런 기운이 있는 태생이에요. 그래서 표현력이 강하고 이런 반면에 안온하고 따스함을 줄 수 있는 상대. 또 여자는 이상적이고 정의한적인 관리 스타일, 닭띠 3월생 관리자,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공무원 스타일인데 쉽게 예를 들면 지배하고 관리하고 이끌고 이런 리더격의 상대를 만나는 게 좋다. 상대가 뭐 조그만 곳에도 짜증내고 뭐 심오하고 섬세하고 이러니까 관리해주고 포용력 있는 상대가 좋다. 자, 세상 물결의 부딪힘이 얕으면 그 더러움이 물듬도 얕을 것이요. 세상 일의 경험이 깊으면 그 속임수의 재주도 깊다. 세상 일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요, 뻔히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 일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아요. 감정의 변화도 많고, 요동도 많고. 근데 세상 일을 뭐 다 겪어본 사람은 다 그러려니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군자는 능수능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순박함이 나을 것이요. 극진하고 치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탈한 것이 나으리라. 자기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덮으려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툭툭 털어버리는 게 오히려 뭐예요? 편화되는 이야기죠. 간혹 가다 뭐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저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래요. 모르는 게 창피는 아니거든요. 모르면 다음에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낫지. 괜히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면서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는 분들도 좀 덜어 있어요. 보면은 저건 아닌데 싶은데도 해요. 대중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소탈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소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한 10kg? 적게는 8kg 빠졌는데 살이라도 좀 찌워야 없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살 좀 찌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려나 모르겠네.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는 좋든 나쁘든 많든 적든 그에 만족을 하면서 허탕하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으면 싶어요. 여러분들도 뭐 팔자가 어떻든 운이 어떻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 희로애락이 바뀌어요. 부귀빈천이 바뀌어요. 근데 일생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인데 단지 순차가 순회의 간격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할 것도 없고요. 또 뭐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요. 흔히들 뭐 남들이 볼 때 없다, 있다 논하지 말고요. 항상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또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냉정히 보면 우리 불법 배웠으니까 좋고 나쁜 것도 없지 않아요. 다 늘 여의한 삶 그대로 여러분들 지니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백전백승 천기대유제 13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